네, 투자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 이진우 최창규의 투자할 꼰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우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뵙겠습니다. 장두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두익 매니저님과 함께 우리 궁금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이어가 보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많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 보면서 과거의 나 자신에게 아이고 이놈아 장기 투자는 그냥 계속 둬야 되는 건데 왜 뺐니 하면서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좀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나 고민 중인데 주변에서는 자꾸 지금이 고점이야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늦게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일단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애플을 예를 들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그리고 이 타이밍이 맞냐 안 맞냐 예.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갬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는 가격과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투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S&P 얘기를 네. 장두익 매니저랑 나누면서 저도 주위에 전파를 하다 보니까 네. 야 너까지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 고점이네. 미국 고점이네. 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야 S&P 500 말고 그냥 엔비디아 장기 투자해. 그렇지. 애플 장기 투자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네. S&P 500 지수는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중에는 조금 더 미래가 유망한 종목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그걸 공부해서 얘는 빼고 얘는 조금 더 사고 그렇게 하면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가 그걸 해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거의 이제 해마다 리밸런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놈은 떨어져 빼고. 나가게 되고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게 항상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년이 지나면 500개 기업 중에서 거의 절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만 항상 살아남게 되는 예. 승자들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승자의 게임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오를 테니 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투자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놓은 게 S&P 500이니까 네.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1920년 30년대 때 미국의 자동차 산업 태동기 때 그때 누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미래가 당연히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포드도 있고 GM도 있고 있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시간이 지나면서 딴 세계 이제 자동차 회사만 살아남았죠. 이제 미국을 예를 들면 GM, 포드, 크라이슬러 세 개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때는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마치 대단한 이제 어떤 투자를 해서 뭐 엄청난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나 종목의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다. 예.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만약에 뭐 한 제가 알기로 한 5천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찾아서 투자를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S&P 500도 일종의 복리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우리가 그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사게 되고 또 예.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러면 S&P 500 내에서 비중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기업이 더 좋아지면서 그 S&P 500도 그 효과를 누리는 거죠. 매니저님 그러면 이분은 네. 얼마인지 모르지만 3천만 원 S&P 500에 넣어뒀다가 주가 내릴 것 같아서 낼름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하는데 올라가 버린 바람에 판 가격보다 올라갔어요. 잘못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 건데
그럼 지금 가격에 S&P 500을 덥석 다 다시 사냐? 3천만 원어치를. 아니면 요 3천만 원을 나눠서 100만 원씩 30일에 걸쳐서 나눠서 사냐? 요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다. 타임이다.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냐,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1년에 한 6번 정도 나눠서 하면 투자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도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따박따박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떠난 버스 따라잡으려면 1년 동안 6번에 나눠서 예, 2달에 한 번 정도? 적립식으로 따라잡아라. 맞습니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시간다. 그리고 누구나 잘 아시는 버크셔의 부회장님이시고 우렌 빕스의 평생의 단짝이었던 찰리 문거께서 생각을 단순하게 갖고 진지하게 임하면 된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빠르지는 않겠지만 앞서가게 되고, 이런 원칙을 통해서 매일 1인치씩 성장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장대한 결과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평범한 우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 ETF 그 S&P 500 지수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네, S&P 500 안에는 이른바 작전주도 들어있을 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네. 괜히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로 비싸지고 네. 비싸진다는 이유로 S&P 500에서는 비중이 늘어나는데, 네. S&P 500에서 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또 더 사잖아요. 이 그렇죠. ETF는 더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 이게 이제 그 패시브 투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정한 무슨 테마주가 강하게 형성되면 그게 막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고, 지수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 들어갔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제 펀드 매니저 연기금들이 다 담아야 되고, 그러면 또 더 오르고, 그런 종목들도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 지수 투자라는 게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마 닷컴 버블 발생했을 때,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년도 결국에는 극복을 해내었었고, 그리고 그 닷컴 버블 10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0년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S&P 500의 그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인류가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라고 하는 건 네. 그런 노이즈조차도 없는 장기적인 현명한 투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S&P 500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가장 인간의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버스 놓쳤으면 한 1년에 걸쳐서 나눠서 해보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좀 넘어가서 보죠. 저는 5년 전부터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이제 정년까지 길어야 5년 남았고요. 아마도 3년 정도 후면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쌓아놓은 돈을 찾아 써야 되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로 돌리면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고마운데, 장기 투자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는 뭘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나는 투자한 걸 찾아 써야 되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 찾아서 정기예금에 넣으라,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찔끔찔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어치씩 주식을 팔아서 그렇게 쓰란 얘기인지, 네. 그게 궁금하다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소비를 하게 되냐, 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전 인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 인출률. 네, 요게 어떤 거냐면, 이제 윌리엄 뱅겐이라는 분께서 1994년 10월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 세 분께서 예. 좀 더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26년부터 1995년까지 70년 정도의 아주 장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고요. 이게 이제 투자 비중도 여러 가지 이제 맞춰가면서 했었는데 주식의 50%, 채권의 50%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초기 은퇴 자산의 4% 정도 인출을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인플레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인출을 할 때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인플레만큼 얹어서 인출을 한다고 해라. 네,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은퇴 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약간 96%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노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주위에 이제 슬슬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투자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월급으로 투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투자를 실패하면 만회해 줄 수 있는 월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지키는 투자로 변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요. 은퇴 이후부터도 투자를 배워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예외적인 분이 한 분 계셔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뭐 미국의 아주 평범한 여성분인데요. 애니 샤이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국세청 하급 감사관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퇴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과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거의 50년 가까이 투자를 하셨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얼마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350에서 400억 정도 되겠죠. 네, 또 참 대단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미국의 한 대학교에 유대인 여학생들의 장학금 기원으로 이렇게 큰 부를 기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고 작은 돈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돈을 벌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 쓰기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아둔 내 돈을 반은 주식, 반은 채권으로 운용을 해도 된다는 거가 새롭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배당을 강조하는 그런 ETF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리츠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 달러화로 좀 환산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어떤 배당 정책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좋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좋으니까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서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뭐 배당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ETF 업계 쪽에서의 키워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월배당 상품들이에요. 과거에는 1년에 2번 또는 1년에 1번 배당금을 줬었는데 그거를 매월 배당을 주는 유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ETF 이름에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든지 예. 아니면 뭐 몇 퍼센트 숫자가 붙었다든지 하는 ETF들은 대부분 다 월배당 형태로 분배금을 주는 형태의 ETF들이니까 예. 은퇴자들을 위해서 뭐 그런 ETF들만 한번 쭉 정리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결국은 그래도 미국 투자. 네. 대표적인 상품이면 그럼 뭐 S&P 500 따라가는 코덱스? 최근에 그 대표지수 ETF 코덱스 상품이 예. 보수를 인하했어요. 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기 투자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보수만큼 원금에서 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미국 대표지수 4종의 보수를 네. 0.0099%. 0.0099. 네, 1bp가 조금 안 되죠. 0.01. 만분의 1.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 그 TR 토탈 리턴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해치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해치 이 네 종의 상품에 대해서 총 보수를 0.0099%로 인하를 해서 예.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낮은 보수로 또 글로벌리하게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S&P 500, 나스닥 100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장두익 매니저님과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네. 최창규 기사님과 함께한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다음 편에는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 이런 주제로 그런 게 어울려 사실 우리 네. 최창규 기사님. 네, 농담입니다. 앞으로도 꼰대의 조언과 노하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투자할 꼰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총출동해서 질문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거고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걸 잘 저희가 판단해서 다음에 중요한 재미있는 질문으로 저희가 또 뽑아서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특히 장두익 매니저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